9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이병헌, 그리고 태양의 후예를 집필한 스타 작가 김은숙. 그들의 복귀작을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가 정말 너무 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시원하게 저는 즐기는 방법이 시원한 수박 딱 먹으면서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드라마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단연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 씨. 이게 선샤인이 아니라 션샤인이더라고요. 션샤인. 예. 최근에 지금 새로 시작한 드라마 있어요. 그 라이프라고. 두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작가들이 어마어마한 그 기대감을 주는 작가들이라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은 김은숙 작가 작품이고 네. 그다음에 라이프는 여러분 잘 알죠. 이게 비밀의 숲 맡은 이수연 작가. 네. 이병헌 씨가 몇 년 만에 지금 드라마 외출이죠? KBS 아이리스 그렇죠. 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리 씨는 사실 지금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거대 신인이죠. 옛날에 전도연 씨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옛날 장군의 아들에 저 같아요, 하얀 씨. 그 거대 신인. 이지혜 씨도 태명을 또 태리 씨로 지으셨더라고요. 태명이 아니고 저는 본명을 김태리 씨 미안해요. 김태리 씨 보면서 지금 태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요? 벌써 딸인 거 밝히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왜 이렇게 신나신다면서 다 밝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프로가 뭘 해줄 게 있다고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이 작품 모두 케이블이네요.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몸값이 비싼 배우들도 다 캐스팅 해가고. 드라마가 지상파에서 시청률 두 자릿수 내기 진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0%를 넘었거든요. 물론 이 산출 기준은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10%를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지상파하고 비상파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이 요즘에 사용하는 게 화제성 순위라는 걸 사용해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지금 케이블. 전부 다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5위에 KBS의 너도 인간이니? 작품 너도 인간이니가 유일하게 5위권 안에 하나 작품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케이블 시청률 몇 년 전만 해도 뭐 1%만 하면 성공이다. 그 뒤에는 뭐 2%만 넘어야 된다. 근데 10%라는 거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높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만 수익이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케이블 채널의 약진이 돋보이는 이 상황. 케이블 드라마 성공 배경은 무엇이죠? 그 시작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시리즈의 첫 작품이죠. 응답하라 1997. 그다음에 2014년도에 나온 미생이라는 작품. 기존의 제작 방식, 지상파들이 만들던 제작 방식 자체를 다 깨버리면서 신원호 PD가 이걸로 이제 스타 감독이 됐는데 요즘 이제 드라마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협업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체계만 잡히면 미국의 미드가 만드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수평적인 직능제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독특한 드라마예요. 기존의 그 지상파에서 드라마 접근 방식이 뭐냐면 야 멜로라인 빼면 안 돼. 꼭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생은 멜로라인 없이 성공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케이블 드라마들이 굉장히 괜찮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부담감, 장벽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소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상파가 몸집이 크다 보니까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의 경우에도 제방, 3방, 4방, 5방, 6방, 7방, 23방, 97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데이를 정해요. 그러니까 미생 데이를 정해요. 모든 하루 종일 미생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에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요. 틀면 재방하고 그러니까 보게 되다가 다음에 안 보다 보면 보면 이상. 연결돼요. 안 보면 퍼즐이 맞춰지고. 거기다가 좀 케이블은 중간 광고 다 허용돼 있잖아요. 그 중간 광고도 계속 들어가고 수익성을 지상파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도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블이 지상파에 비해서 자극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의 규정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그거 정말 궁금하네. 그러니까 심의 규정은 같아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왜 근데 좀 자유로워 보이죠? 케이블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상파는 보편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이 나와도 이거는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노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사실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는 뭐 400억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웬만한 영화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 거죠. 400억이라는 그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럼 제작사는 어떻게 끌어오는 건가요? 구조가. 어떻게 끌어오는 본전 뽑고 어떻게 끌어오죠?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100% 주질 않아요. 50%에서 60% 정도 제작비를 주고 성공했을 때 그 나머지 수익들을 좀 나누거든요. 판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제작을 하죠? 사실은 제작사가 약간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0% 제작비를 지급을 하죠. 100% 제작비를 지급을 하는 대신에 판권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드라마를 해서 돈 굉장히 많이 벌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다른 부가 수익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계약 자체가 아예 100% 처음부터 제작비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 양면으로 나눠보면 이런 거죠. 안정적이기는 하나, 이 케이블을 하면 안정적이긴 하나 큰 어떤 것들을 수익을 얻기는 어렵고. 제작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지상파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파의 경우에 이제 사후에 수익이 없으면 한 작품만 실패해도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케이블을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부분들이 가지 좀 않을까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케이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제작 능력이 제작 되는 능력이 거네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거는 다 리스크 우리가 안을게. 대신 나머지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구조로 케이블은 계약을 하는 거고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자꾸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영화에서도 이게 제작비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드라마도 지금 제작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대작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인지도가 이미 있는 스타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출연 배우들도 굉장히 탑 스타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만 계속 작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죠. 근데 똑똑하죠. 예. 스타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케이블을 먼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배우들은 제일 큰 게 작가를 보고서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히트를 많이 친 작가들이 케이블 쪽으로 많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윤복 감독님과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지상파 드라마가 당면한 위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드라마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수익성 말고도 해야 될 가치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KBS 대하사극 같은 경우는 저는 제작비가 들어가도 반드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의 하나의 이제 오점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역사 왜곡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KBS 대하사극이 오히려 철저한 역사 고증을 해서 정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정통성이 있죠. KBS 대하사극 김원봉을 소재로 한 이분이 의열단 조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방송처럼. 아니 우리 방송처럼요. 식당처럼. 약간 쌓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지상파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모든 드라마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